여름에 더워도 후줄근하게 입기 싫고 슬랙스나 청바지는 너무 덥고 이럴 때 어떻게 입어야 더위도 잡고 스타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레이어드하기 어려운 여름에는 잘못 입으면 몸매의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름에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진짜 멋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원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위한 여름 기본템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쿨톤, 웜톤 조화에 따른 스타일링 팁도 가득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름철 기본템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짠! 고무 밴딩 화이트 후드 세미 와이드 팬츠인데요. 제가 이 팬츠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팬츠는 답답하기도 하고 땀이 차서 꺼려지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팬츠는 소재도 정장 느낌이면서 고무 밴딩이라 착용감이 편해서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게 짱이잖아요. 그렇다고 패션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아닌가요? 여름에 시원한 소재의 리넨 팬츠는 구김이 많이 가서 지저분해 보이는 반면 폴리에스터와 스판텍스가 섞인 이런 소재는 구김도 없고 아주 찰랑거려서 몸매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땀 흡수력도 좋습니다. 다양한 수많은 컬러 중에서도 제가 화이트 컬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화이트는 화사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패턴이 화려한 셔츠나 블라우스, 받쳐입기 애매한 튀는 컬러 등 어떤 상의와 매치해도 어울립니다. 패턴이 화려한 컬러와 튀는 컬러 2가지를 한번 코디해서 보여드릴까요? 짠! 이렇게 첫 번째로 패턴이 이렇게 화려한 상의와 딱 코디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근데 민트 색상이 쿨톤인가요? 웜톤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민트는 딱 보면 웜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이트랑 매치하면 화사하고 시원한 느낌을 연출하거든요. 이렇게 매치할 때 저는 액세서리를 골드가 아닌 실버로 해줘요. 벨트 버클이라던가 신발도 같이 실버로 이렇게 코디를 하는데 그럼 굉장히 청량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트가 웜톤이긴 하지만 쿨톤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화이트 팬츠는 패턴이 화려한 상의든 컬러가 다채로운 컬러든 그 어떤 컬러와도 다 어울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첫 번째 여름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후드루드한 화이트 팬츠 하나면 그동안 받쳐 입을 옷이 마땅히 없어서 옷장에 잠들어 있는 옷들이 마구 활용될 거예요. 꼭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하체가 튼튼한 하비 체형은 특히 화이트 팬츠 입기가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근데 이 팬츠는 숨은 살들을 감춰주는 소재와 핏이라서 입으면 아주 날씬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팬츠를 구입하실 때 일반적으로 편안한 허리 부분은 넉넉하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통이 좁아지는 테이퍼드나 배기핏 이렇게 선호하시는데 이뻐 보이는 핏은 아니에요. 약간 어벙벙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힙 라인부터 깔끔하게 축 떨어지고 후드루드한 소재는 날씬함과 멋스러움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구매하실 때는 꼭 약간 이런 소재와 핏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아요. 여름 기본템으로 추천드리는 2번째는 바로 요건데요. 화이트 시스루 블라우스예요. 제가 요걸 추천하는 이유는 티셔츠는 편하지만 차려입은 느낌은 없고 아주 시원한 이렇게 아사 소재라고 하는 이런 소재들은 시원하고 편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덜하기 때문에 소재가 이렇게 부드럽고 깔끔한 시스루 블라우스는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여름 아이템입니다. 시스루 블라우스 디자인은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어깨 부분이나 소매 부분이 이렇게 볼륨이 과한 스타일은 자칫 부해 보이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은 하의를 매치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반면 이런 기본 스타일의 블라우스는요, 제가 입은 것처럼 깔끔하고 기본 스타일의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라인도 잘 어울리고요. 제가 굳이 여러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아이보리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이 화이트를 추천한 이유는 여름철에는 이 화이트만큼 화사하고 시원해 보이는 컬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옷에 매치해도 다 어울리기 때문에 화이트 팬츠처럼 이 화이트 시스루 블라우스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재가 폴리나 나일론으로 인위적인 광택감은 저렴해 보여요. 특히 시스루 특성상 여기 바느질 마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마감도 아주 깔끔해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소재는 텐실 85%, 폴리에스텔 15%,
그리고 실크도 85%, 폴리에스테 15%로 천연 소재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천연 100%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좋긴 하지만 구김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이 들어가면 소재가 약간 부드럽고 광택감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구김이 좀 덜 가고 은은한 광택감을 주기 때문에 폴리에스테르이 약간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여름철에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루 이 블라우스는 무엇보다도 이너가 중요해요. 다 비치기 때문에 이너를 받쳐 입을 때 살을 너무 가리는 스타일은 답답해 보여서 시스루의 매력을 배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너의 탑은 이렇게 끈이 굵지 않고 얇은 게 좋아요. 그리고 파인 부분도 라운드로 이렇게 좁은 것보다는 시원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죠. 이거 입으면 브래지어 끈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요즘은 다 이너 탑에 끈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이라서 너무 속옷 같은 끈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두께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얇은 끈이긴 한데, 브래지어 끈 보이는 게 부담스러운 5, 60대 분들은 이 정도 이런 이너 탑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두꺼워지면 답답해 보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좋고요. 이 시스루 블라우스 소재 자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너가 너무 캐주얼한 면 느낌보다는 이렇게 텐쉘이나 실켓 같은 그런 약간 니트인데 여름 소재 느낌으로 나는 그런 소재로 좀 고급스러운 이너를 입어주는 게 좋아요. 이너가 비치기 때문에 시스루 블라우스를 입을 때는 이너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뭘 구매하실 때는 세트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리 예뻐서 이거 샀는데 마땅히 이너를 받쳐 입을 게 없거나 혹은 캐주얼한 면 소재의 이너를 받쳐 입으면 이 고급스러움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넥보다는 스퀘어 넥이 좀 시원해 보이면서 좋습니다. 제가 입은 것도 이렇게 스퀘어 넥인데, 네, 제가 입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퀘어 넥으로 좀 더 시원해 보이면서 환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게 좋아요. 여름에 제발 여러분 여기 목 부분 답답하게 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정도를 내린다고 해서 뭐 야해 보이거나 노출이 심해 보이고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옆이 좁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도 이런 이너를 입으면 좀 더 내려가 보여요. 근데 다른 분들이 입으면 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저보다는. 그래서 스퀘어 넥 정도로 입어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햇빛은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크림을 좀 발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스퀘어 넥이 없다면 약간 이렇게 V넥이나 U넥 양면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스타일도 좋은데 이 정도는 파인 게 좋아요. 너무 파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렇게 플랫해서 그렇지 이렇게 딱 막상 입으면 이 정도 파이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답답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시원하게 파여있는 이너와 이 시스루 블라우스를 같이 매치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비스티인데요. 제가 이 시스루 블라우스를 입을 때 가장 많이 매치하는 조합이 바로 이렇게 비스티에를 이너로 입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의 옷인 줄 아는데 따로따로예요. 보통 이런 비스티에는 이너를 반팔 티셔츠로 입고 이렇게 딱 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너무 약간 그 MZ세대들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비스티에는 이너로 많이 활용해서 입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고무 밴딩 그 팬츠를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 고무 밴딩 팬츠를 입을 때 약간 똥배가 좀 나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때는 이렇게 그 똥배를 가려줄 수 있는 이런 비스티에를 입고 상의는 이렇게 화이트로 딱 매치해서 뱃살을 감쪽같이 가려줍니다. 이너 스타일만으로도 똑같은 옷이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응용해보세요. 여름 기본템으로 추천드리는 세 번째는 바로 골반 부분이 슬림한 오브 팬츠입니다. 제가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제가 지금 사이즈는 좀 큰 걸 입었거든요. 근데 큰 걸 입으니까 어때요? 약간 어벙벙한 느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팬츠를 입는 거예요. 약간 어벙벙해서 여유가 있는 핏. 이런 걸 딱 입으면 본인은 날씬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전혀 날씬해 보이지 않고 이 벙벙한 핏까지 이 사람의 몸매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팬츠를 매치할 때는 골반 부분은 슬림한 게 좋습니다. 통은
약간 와이드한 핏도 좋은데 골반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요 정도로 좀 슬림한 게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핏이 예뻐 보여요. 꼭 기억하세요. 소재를 추천드리면요, 리넨 100%는 구김이 좀 많이 가서 레이온이 섞인 이런 스타일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레이온 혼방 소재는 구김이 덜하고 관리가 아주 용이해요. 여름에는 리넨으로 된 반바지도 정말 많이 입잖아요. 저도 많이 입긴 한데 구김이 많이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레이온이 이렇게 섞인 그런 스타일로 딱 입어서 착용감도 아주 좋고요,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구김이 덜 가거든요. 리넨 100%보다 더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컬러도 제가 화이트나 이렇게 아주 어두운 컬러를 추천하는데 어설프게 밝은 컬러 톤은 다리가 좀 더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는 튀는 색상이나 뭐 화려한 패턴, 그 어떤 상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화이트 추천드리고요. 이런 블랙은 여름철에 잘못 입으면 너무 더운 느낌을 연출하기 때문에 코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랙을 올 블랙으로 코디하는 걸 저는 비추해요. 제가 한번 요거 입어보고 스타일 한번 연출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랙으로 매치할 때 올 블랙으로 코디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블랙과 이너 화이트 그리고 하늘색 이렇게 매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올 블랙으로 여름에 코디하려면 소재가 아주 시원해 보이는 소재가 좋은데, 이왕이면 소재가 시원해 보이다 하더라도 올블랙 코디는 조금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멋스러움을 더하려면 실버 주얼리, 쿨톤으로 제가 매치했기 때문에 실버 주얼리 더해주면 아주 좋죠? 근데 만약에 제가 셔츠를 약간 오렌지 계열을 한다, 베이지 색상의 셔츠를 입는다, 그러면 웜톤 조합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골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화이트 팬츠 입었었는데 골반이 좀 컸잖아요. 근데 요거는 골반이 슬림해서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다른 데는 넉넉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핏 부분이 약간 슬림해야 날씬해 보인다는 거 꼭 팁으로 가져가세요. 여름 소재는 얇고 가볍기 때문에 아주 후들후들 거리는 소재가 많아요. 너무 후들거리는 소재는 밑에 라인이 예쁘게 핏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밑단에 카브라, 턴업이라고 하죠. 그걸 넣어주면 라인을 깔끔하게 살려줄 수 있어서 핏이 예뻐요. 근데 그러면 기장이 이렇게 짧아지죠? 그게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밑단, 이렇게 접혀있는 밑단에 안쪽으로 천을 좀 대서 라인을 이렇게 쫙 약간 딱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팁으로 가져가셔서 너무 후들후들한 여름용 반바지가 있다면 그렇게 밑단 안에다가 천을 대서 약간 이렇게 좀 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 기본 필수템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렇게 V라인 실켓 가디건입니다. 피부를 햇빛에 그대로 노출하기 꺼려져서 팔토시를 하는데요. 그럼 줌마 패션이 되잖아요. 소재는 시원한 얇은 실켓 소재의 가디건은 여름에도 진짜 필수템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에어컨 바람이 강한 실내에서 유용한 이 얇은 가디건인데요. 이너탑에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여러 스타일에 활용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V냐면요, 라운드 형태는 좀 여름엔 답답하고 좀 더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선이 시원하게 파여있는 V라인으로 된 가디건이 좋습니다. 가디건도 굉장히 많은 컬러와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기본 컬러 추천드려요. 블랙과 화이트 기본 컬러는 활용도가 정말 높고 어떤 옷이든 어울리거든요. 저도 수많은 가디건이 있는데 가장 많이 입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필수템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갔으면 하는 게 이 부드러운 소재 실켓으로 된 여름 시원한 소재의 블랙과 화이트에 이렇게 실켓 야들야들한 얇은 시원한 소재, 이거 추천드립니다. 코디 팁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가디건은 이렇게 아우터로 걸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러나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런 가디건이나 아우터를 매치할 때 반드시 주의하는 공식이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공식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컬러 코디 공식이 바로 첫 번째가 이건데요. 자, 아우터는 블랙으로 입고 이너를 화이트로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디건을 걸치면 보통 사람들은 아우터든 가디건이든
상의 색상에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이지 색상을 입었을 때 아우터를 베이지로 입고 하의를 블랙으로 입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치했을 때도 아우터를 화이트에 맞춰서 이렇게 딱 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도 화이트 반바지를 입었을 때 상의를 블랙, 그리고 가디건도 블랙으로 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디하면 세련되고 멋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가 좀 부족해요. 매력적인 코디가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건, 하의를 블랙으로 갔을 때, 상의를 화이트로 갔을 때 아우터는 무조건 하의 컬러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에 하의 컬러를 맞추면 블랙 팬츠니까 아우터도 블랙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블랙으로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화이트를 아우터로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잘 맞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컬러 코디 공식은, 아우터는 팬츠 컬러에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팬츠가 블루 색상이고 이너탑을 화이트로 입었을 때 아우터도 블루로 맞춰줘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하의를 블루로 입는다면 아우터는 블랙으로도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걸 컬러를 같이 맞추는 건 그렇게 매력적인 조합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블랙 팬츠와 화이트 탑에는 아우터가 블랙 팬츠로 컬러를 맞춰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베이지 색상의 팬츠를 입는다면 아우터도 베이지 색상으로 맞춰주는 것도 좋고요. 혹은 블랙도 괜찮아요. 화이트에 이너를 입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러 코디 공식은요. 짠! 바로 이거예요. 뭔지 감이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하의를 화이트로 맞췄잖아요. 그럼 이너를, 상의를 화이트 탑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너 컬러 전체를 화이트로 맞춰주고 아우터만 다른 컬러로 매치합니다. 여기에는 아우터가 검정이 아니라 블루도 괜찮고 브라운도 괜찮고 노란색도 괜찮고 초록색, 퍼플색, 그 어떤 컬러도 다 어울려요. 이너를 화이트로 맞췄을 때 아우터는 다른 색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너를 한 가지 컬러로 통일해 주는 게 좋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옷을 입었을 때 하늘색 리넨 셔츠를 입고 이너를 화이트로 맞춰줬잖아요. 그 공식이에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그 두 가지 코디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우터를 걸쳤을 때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화이트는 안 되나요? 화이트도 좋아요. 전체 모노크롬 룩도 좋지만 다양하게 연출하는 코디 공식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컬러 코디 공식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의와 아우터 컬러를 맞춰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너 컬러를 맞춰주고 아우터는 다른 색상으로 해주는 거. 네, 꼭 기억하세요. 상의를 전체 블랙으로 맞추고 하의를 아우터로 매치하는 건 너무 무거운 느낌과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상의 이너와 아우터 컬러 맞춤은 매력적인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주세요. 아우터와 팬츠 컬러를 맞춰주면 차분하고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네, 정리하자면 여름 기본 추천템은 첫 번째, 고무 밴딩 화이트 후드 세미 와이드 팬츠였고요. 두 번째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화이트 시스루 블라우스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골반이 슬림한 기본 스타일의 오브 팬츠, 그리고 네 번째는 V라인의 실켓 가디건이었습니다. 이 기본템만 있으면 여러분들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으시겠죠? 오늘 스토리는 24년 전 갓 사업을 시작할 때 저의 스토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디자인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물건을 사입해서 이렇게 떼어다 팔기도 하고 조금씩 응용해서 제가 디자인을 좀 바꾸면서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바꿔서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 사입을 하러 갈 때는 새벽 시장에 문을 열어요. 5시인가 6시쯤 문을 여는데 제가 밤에 일을 하고 아침까지 일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물건을 떼러 가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주문이 있어서 이렇게 딱 가면 진주 브러치를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피곤한 몸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셨던 그런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해주세요 이러면 제 주문이 좀 까다로웠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떼어다 파는데 저는 조금 사장님 여기서 컬러를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약간 디자인을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판매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새벽부터 와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 짜증나 죽겠네. 첫 개시부터 이렇게 손님이 진상을 떨면 하루가 재수없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면상에 두고 딱 그 말을 했을 때 되게 당황했고 약간 민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기분은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사장님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왜 불똥이 나한테 튀었지? 이런 생각도 여러 만감이 교차했지만 그래요 사장님? 죄송해요. 다음에는 제가 좀 늦게 오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번 것만 해주시고요. 제가 요것만 이렇게 판매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안 파는 게 더 나아.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주문받은 거니까 요거까지만 좀 해주시고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까다롭게 주문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물건을 사서 온 다음에 거의 한 달, 2달 넘게 그 매장을 안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 가면서 그 사장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얄밉지 않아? 싫지도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사장님이 싫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랬더니 내가 자기한테 그때 되게 독한 말을 했잖아. 근데 자기가 그 이후로 안 오길래 마음이 늘 안 좋고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자기가 오면 내가 이거 뭐 주려고 챙겨놨었는데 안 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 나는 자기가 그냥 쌩 까고 지나갈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곱게 인사하니까 이렇게 불편했던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으면서 자기한테 너무 부끄럽네. 내가 50이 넘었는데 내 자식 같은 사람한테 아침부터 짜증내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고마워. 나보다 훨씬 낫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좀 상처받고 좀 소심해서 아니 사장님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이런 말할 용기가 안 나서 사실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그런 나의 행동에 굉장히 자기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감이 교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나 역시 그걸 화로 받아칠 필요는 없다. 화를 낸 본인이 내가 웃음으로 혹은 인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마음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화낸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옥으로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그리고 천국으로 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을 얼굴은 모르지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 해리스 초이스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멋스러운 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해리스 초이스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뿅! 감사합니다.